금일 한국일보 보면 리콜 시작에도 또 코나, EU 화재, 품질 경영이 삐걱했다라고 해서 17일 날 새벽에 또 화재가 났죠. 토요일 날 새벽에 발생한 거기 때문에 또 월요일 날 현대차라든지 아니면 LG화학 어떤 식으로 될 것인가 지켜봐야 될 것이다 라고 볼 수 있고요. 배터리 문제가 아닌가 다각적으로 보고 있지만 현대 전기차에 들어간 회로적인 문제 내지는 배터리와 관련된 문제 두 가지적으로 지금 보고 있어요. 근데 글로벌 시장에서도 굉장히 중요하게 보고 있죠. 그 이유는 뭐냐면 지금 LG화학 같은 경우가 배터리가 전 세계 1위로 도약하고 있는 상황 속에서 경쟁 업체들 입장에서는 이게 호기로 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거는 기업 입장에서는 좋지 않은 뉴스다. 현대차 역시도 그렇고요. 그 다음에 부품 업체들 역시도 별로 가장 안 좋은 뉴스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한 리스크를 잘 보시길 바랍니다. 금일 중요한 뉴스 중에 하나가 이거죠. 오뚜기도 넥센도 죄다 당했다. 상장사 60곳 울린 옵티머스. 제가 금융감독원 홈페이지를 보면서 상장사 60곳에 대한 명단을 좀 보려고 했는데 그건 없고 이거는 중앙일보에서 입수한 정보고요. 그리고 한국경제신문 역시도 59곳 정도의 이 명단을 입수를 했어요. 그렇게 해가지고 그 중에 일부를 공개를 한 상황이고 언론사에서 취재가 벌어지고 있다. 이 중에는 HLB가 있고요. HLB 생명과학, 넥센, 오뚜기 이런 데 있는데 HLB가 가장 많이 투자를 했더라고요. 그리고 HLB 생명과학, 옵티머스에 투자를 했는데 손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공식적인 손실적인 뭐가 나온다라고 하면 금융감독원이나 공시를 통해 가지고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 리스크가 상당해요. 이게 60곳, 상장사 60곳이 옵티머스에 투자를 했는데 돌려받았다라고 하면 문제가 되지 않는데 돌려받지 못한 기업들 같은 경우는 자산이 날아간 상황이기 때문에 리스크로 작용할 수 있죠. 그러한 것을 반드시 인지를 해야 돼요. 여기에는 하나, 넥센, 오뚜기 나와 있고 전체적인 정보를 봐야 되는데 아직까지는 언론사에서 특종으로 보도를 하고 있기 때문에 리스크에 해당하기 때문에 이러한 상장사들은 투자할 때 피하셔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 이거 역시도 한국경제 나와 있고요. 오뚜기가 150억, 안내비 70억 정도를 투자를 했다. 유명 기업들까지 먹잇감 삼은 옵티머스다. 3년간 최소 5천억에 투자를 했다. 돌아오는 이 돈은 알렸다라고 볼 수 있고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영업만으로 투자 유치 쉽지 않았다라고 하고 이제 이거에 대한 정권 게이트로 비화될 조짐이 보이는 부분들이 있어요. 다음 기사에서 보겠습니다. 이재명, 최동욱 회동, 사흘 뒤 경기도 옵티머스 물류사업 협조 공문을 발송을 했다. 라고 나오는데요. 글쎄요, 이재명 씨가 여기에 관련이 되어 있는지 그거는 나중에 수사를 통해 가지고 밝혀질 부분들이고 네, 청와대의 인사들이 관련이 되어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데 이 부분이 문제가 되는 건 뭐냐면 과거에 한국 K스포츠, 그 다음에 미르재단 이러한 것들이 있었죠. 정부의 이 관련 리스크가 관련된 이러한 것들이 그러니까 박근혜 정부가 탄핵되는데 가장 큰 핵심이 되었죠. 그 안에는 뇌물이라는 게 있었고요. 그것이 가장 결정적인 직격탄으로 탄핵의 발판이 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이게 게이트화 돼가지고 만약 옵티머스 자산 운용에 투자를 해라 라고 하는 부분들이 만약에 여기에 투자를 했으면 좋겠다. 기업 입장에서는 그러면 투자를 해야죠. 받는 입장에서는 상당한 중압감으로 작용할 수 있었기 때문에 거기에 투자를 하지 않았나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수사를 통해서 밝혀지고 이게 게이트화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옵티머스 사태는 과거의 미르재단, K스포츠 미르재단 사태와 비슷할 수 있다. 그렇게 진행될 수 있다라는 상황으로 갈 수 있기 때문에 정부 여당에서는 특검을 맡고 있는 거고요. 김봉현 전 옵티머스 대표 그 사람의 진술에 의하면 옥중서신에 의하면 야당 국회의원에게 자기 로비했다. 그리고 검사한테 로비했다. 이러한 것들을 흘리면서
거기에 대한 수사를 왜 안 하냐, 추미애 법무장관이 수사 안 하냐, 이런 식으로 정치 프레임을 만들어가지고 지금 수사를 하려고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렇게 보면 가장 좋은 거는 특검이에요. 특별검사제를 도입을 해서 전체적인 공정한 수사를 하는 게 좋죠. 그런데 그걸 못하는 이유는 뭐냐, 청와대가 오히려 역풍을 맞을 수 있기 때문에, 윗선이 어디까지인지 밝힐 수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상황들이 계속적으로 나타날 거예요. TV조선 취재, 그리고 이 독점 취재들, 이것을 막기 위해서 정부에서는 불과 며칠 전까지만 해도 코로나에 대해서 억압하고 이런 부분들이 있었는데, 갑자기 이런 게 나와요. 갑자기 다시 꺼낸 100만 명의 소비 쿠폰, V자 받는 골든타임 살릴까, 내수 활성화. 이 코로나가 어떻게 보면은 민심을 전환용으로 쓰는 하나의 도구이다 라는 것을 지울 수밖에 없는 게, 코로나는 며칠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은 거예요. 그 큐는 정부가 만약에 그렇게 얘기를 한다라고 하면. 그런데 지금은 굉장히 좋고 며칠 전에는 굉장히 안 좋고,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유럽에서는 지금 체코라든지 이런 데는 코로나로 인해 가지고 엄청난 문제가 발생이 되고, 만약에 소비 쿠폰 주고 V자 반등한다, 뭐 골든타임 살린다 이렇게 했는데 오히려 코로나가 확산돼가지고 많은 확산이 된다. 그럼 다시 이 이슈가 이쪽에 집중할 수 있는 상황을 만드는 거죠. 그러니까 옵티머스라는 게 큰 정권 게이트가 될 수 있는 상황을 이 코로나를 가지고 얼마든지 조정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게 민심을 쥐락펴락할 수 있는 하나의 도구다라고 볼 수 있어요. 금일 아파트 보니까 경로당을 오픈을 한다라고 하더라고요. 다음 주부터 한 4시간 정도 오픈을 할 수 있게끔 한다. 어떻게 보면 국면 전환용으로 정부에서 이런 걸 가지고서 이용을 하는 게 아닌가. 그리고 코로나 발생자를 얼마든지 조정을 할 수 있어요. 많은 분들에게 검사를 하면 되죠. 검사 수준을 높이면 돼요. 검사 수준을 전국적으로 평소보다 뭐 10% 정도 높인다라고 하면 그만큼 더 늘어날 수 있는 거고요. 어차피 발생률은 확률과 통계에 의해서 다 작용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정부가 가지고서 조작을 할 수 있는 부분들이다. 이거 여론을 가지고서 어떻게 보면은 정부가 지금 쥐락펴락하고 있는 부분이다. 여기서 만약에 많이 발생을 한다라고 하면 이슈가 다 이쪽으로 쏠리겠죠. 코로나가 상당 부분 발생을 한다, 2차 유행이 된다라고 했을 때는 이슈가 다 이쪽으로 쏠리겠죠. 과연 정말 국민과 기업을 위해서 하는 건지, 아니면은 정치적인 위험을 타파하기 위해서 국면 전환용으로 하는 건지, 그건 모르겠어요. 자, 이거는 국제 뉴스 중에 CNBC의 메인에 올라온 뉴스가 국내 뉴스로는 뉴시스에서 보도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폼페이오, 이란의 무기 판매 국가 독자 제재 발령을 경고했다. 폼페이오 국무장관 명의로 해가지고 이란에 무기를 수출하는 기관, 그리고 개인, 국가 모두 제재를 하겠다. 다시 강력한 제재를 하겠다라고 하는, 이거는 미 폼페이오 국무장관 명의로 해서 이거를 발표하는 이유는, 미국의 정치와 그 다음에 경제를 흔들고 있는 사람들은 유태인들이에요. 유태인들이고, 지금 트럼프 대통령은 유태인의 강력한 지지를 받고 있죠. 중동의 일부 평화를 만들었어요. 요르단, 국교를 정상화시킨다라고 해가지고 한 개국을 다 정상화를 시키고, 또 시리아 문제들, 이러한 것들에 있어서도 강력하게 제재를 하는, 군사적인 폭격을 하는 부분들은 폭격을 할 수 있는 거고,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전쟁 없이 평화적으로 현재 상황을 유지하는 거죠. 이 이란의 무기 판매 국가 제재 발령 경고는 이 어떻게 보면 정치와 경제를 지금 좌지우지하고 있는 유태인 입장에서는 굉장한 호재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증시도 이러한 것을 미리 알고, 이스라엘 증시도 갭이 뜬 상황에서 일정 부분 괜찮았어요. 시장을 이끌고 있는 유태인 입장에서는 이러한 뉴스들 같은 경우는 호재다. 국내에 투자되는 부분들 돈 중에 상당 부분이 미국 월가에서 투자하고 유럽의 조세피 지역을 통한 자금들이 많이 국내에 들어와 있죠. 국제 뉴스에서 이스라엘과 관련된 호재 뉴스들 같은 경우는 좋은 뉴스일 수 있다. 이거는 옵티머스 펀드 투자 구조라고 해서 금융감독원 자료인데요. 투자 제안서 투자 구조하고 실제 투자 구조 이렇게 나와 있는데, 매출 채권, 여기에는 국가와 관련된, 그러니까 안정적인 공공기관 발주, 정부 산하기관, 공공기관 발주공사의 확정 매출 채권에 투자할 것이다 라고 해서 투자 제안서를 이런 식으로 해서 기업 간에도 이런 것을 이야기를 했죠. 그럼 기업이 이런 옵티머스 펀드에 투자를 한다라고 하는 거는, 그것도 국내 우량 기업들이죠.
어떻게 보면 우량 기업들이 투자를 한다라고 하는 거는 정부가 개입되지 않으면, 이게 윗선이 개입되지 않으면은 절대 이런 투자를 할 리가 없죠. 뭐하러 투자합니까? 그러니까 이런 거 해 주십사, 그런 식으로 얘기가 들어가면은 네 알겠습니다 라고 해서 거기에 일정 부분 해서 컨펌을 받고 투자를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과거의 재단 관련 비리와 똑같을 수 있어요. 이건 역시도 파다가 그러한 내용들이 사실로 밝혀진다라고 하면 똑같이 보면 뇌물죄를 적용할 수 있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법무부에서 검찰개혁이라는 거는 정부에 대한 수사를 할 수 있는 사람들을 전부 내치는 게 검찰개혁이죠. 그리고 정부 입맛에 맞게끔 친정부적인 수사를 할 수 있게끔 하는 게 검찰개혁이라는 미명하에 이렇게 나타나고 있는데, 피해자 2조 5천억이라는 자금이 봉 떴고요. 그 중에 피해 금액이 상당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렇다고 하면 결국에는 드러날 수밖에 없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현재 손으로 하늘을 가릴 수는 있지만 결국에는 하늘에서 모든 사람들이 다 지켜보고 있어요. 결국 진실은 밝혀질 것이고 결국엔 돈을 쫓다 보면 그 돈에 대한 진실로서 나타날 수밖에 없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 오늘도 여러분들한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길 바라고요. 성공 투자하십시오.